자, 이번에는요. 이재명 경기지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 후보이기도 하죠. 지금 경선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난 2015년에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성남FC 시민구단이죠. 여기에 시장으로서 이제 구단주를 맡고 있었는데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줬다, 뇌물을 받은 것이다, 이런 의혹 등등으로 지금 고발이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고발된 시점이 2018년에 경기도지사 선거를 할 당시에 바른미래당에서 고발이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지금 이 경기도 경찰청 이쪽에서 분당경찰서에서 이와 관련해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 소환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왔습니다. 이 지사 당연히 또 발끈하고 나왔는데 하나하나 좀 자세한 얘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상당히 예전 얘기인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났습니까? 참 이게 저희가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데요. 네. 정치인 사건 같은 경우에, 힘 있는 정치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된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데요. 네. 실제로 이런 부분이 다른 일반 사건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미 기소든 불기소든 끝이 났을 텐데 3년이 되도록 이 사건을 뭉개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운데요. 네. 사실 경찰 수사권 독립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서 독립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우리가 되고 우려했던 것이, 경찰이 사건을 뭉개고 가만히 수사를 하지 않고 있어버리면은 공소시효가 끝나버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빨리 해서 이 사건의 기소 여부를 끝을 냈다고 하면은 네. 이런 어떤 대선 국면과 함께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와서 지금 소환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경기지사를 굉장히 봐준 어떤 결과, 오히려 봐주다 빨리 안 하고 봐주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와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경찰 언론 보도를 보면은 수사의 80%, 90%가 됐다. 지금 직접 피의자를 부르는 것은 사실상 다른 조사는 다 끝났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던 시점과 관련됐다는 점에서 안타까운데요. 저는 참 흥미롭고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것이,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출마 선언을 하면서 윤석열 X파일 중에 하나가 부인의 어떤 행사 업체에 와 네. 어떤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전 총장이 임명이 된 시점에 어떤 행사를 할 때에 후원금을 네. 많이 기업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그런 것과 거의 굉장히 비슷한 논리가 바로 이 지금 성남 FC 후원금이거든요. 2016 3년 전에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시에서 운영을 하는 성남 FC 구단이 있는데 거기에 기업 후원 좀 해라고 하면서 30억씩, 40억씩에서 합해서 160억이나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몇십억씩 후원금을 줬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성남시에 있는 묘지에 있는 어떤 땅에 건축 인허가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논리가 결국은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이 성남FC한테 돈을 받고 그런 직무 관련성을 해서 대가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일명 제3자 뇌물죄가 지금 성립된다고 해서 지금 고소가 고발된 사건인데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은 아니 열심히 성남시 운영했는 것이 죄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한계선상에 있긴 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네. 어떤 여러 가지 K스포츠 재단이라든가 이런 데 돈 받은 재단이 사실은 이미 형사처벌로서에서 제3자 뇌물이라든가 뇌물죄가 성립된 전례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문제되는 것이어서 신속하게 네.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더 이상 어떤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160억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부간에 경찰에서 빨리 조사를 하고, 이재명 지사도 이것이 정치적인 논란이 된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본인이 떳떳하면은 신속하게 가서 조사를 받고 기소 여부를 판단받는 것이 오히려 대선에서 국면에서 더 유리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재명 지사는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구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후원금 의혹 이후에 시민구단, 기업들의 스폰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사실 그 지역을 고집할 때는 돌아오는 혜택이 있기 때문일 텐데 네이버 등등은 지역 공헌 협약 충실 이행을 협약에 충실하게 이행했던 것뿐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이번에 밝힌 것은 아니고 지난해 내놓은 내용인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네.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지금 이제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뭐 코바나 컨텐츠나 K 스포츠 네.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문제되고 있는 그 성남시 구단이 그 이재명 지사의 개인적인 소유의 그런 구단이라면 문제될 여지가 있는데 이게 그런 거는 사실 현재로서는 아닌 걸로 지금 보이고요. 물론 내용을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닌 걸로 보이고 지금 그 지역 연구 특히 이제 성남시가 무슨 대도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광역시나 아니면 그런 광역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구단을 유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운영하기 위해서 기업들로부터 그렇게 후원을 시장 입장에서 받아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업무 영역 내에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자기가 도와준 것이다라는 의미로 보이는데 이런 것 자체가 아주 설득력 없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성남 FC라는 곳과 이재명 지사 사이에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는지 또는 그렇게 뭐 인허가가 이렇게 문제된다고 하는데 그런 인허가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특혜나 특혜라고 볼 수 있는 좀 심각한 그런 부정 행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유력 대권 후보 중에 한 명으로서 네. 털고 가야 되는 그런 사안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김원준 경기 남부경찰청장이 어제 기자들과의 정례 간담회가 있었는데 당연히 질문이 나왔고 답도 했습니다. 수사 90%까지 됐다. 지금 이제 수사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고 이 지사에 대해서 조사 방법을 지금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90%가 진행이 됐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결론이 났다는 얘기 아닐까요? 사실은 이제 뭐 드라마나 이제 법정 드라마 이런 걸 보면 수사 드라마 이런 걸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진술이나 증언에 매우 중요한 증거인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비진술 증거라고 부르는 것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게 정말 뇌물이라면 당시에 어떤 돈이 어떻게 오갔는지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남FC와 이재명 지사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은 진술보다는 더 관계된 무슨 돈 거래라든지 아니면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이미 충분히 확보된 상황인 것 같고 이걸로 어느 정도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은 나와 있는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도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네. 이거를 전제한 상태에서 이재명 지사를 불러서 이 조사한 내용과 이재명 지사의 진술 내용을 서로 맞춰봐서 결국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낼지를 결정할 것처럼 보입니다. 어찌됐건 조사는 하긴 하겠군요. 조사를 안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진술 증거가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네. 어찌되었든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피의자고 피의자가 어떻게 변명하는지는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요식 절차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듣지 않으면은 특혜 시비가 있을 겁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얘기를 네. 들어보고 추궁할 건 추궁을 하고 나서 결론을 짓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소환 조사가 됐건 서면 조사가 됐건 조사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지사는 지금 이 시국에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도 저희가 뉴스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철저하게 지금 이 시기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그 이재명 지사로서는 좀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을 테고 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어떤 그 경쟁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뭐 감나라 배나라 하지 않고 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경찰이 있는 그대로 조사하라 뭐 이런 메시지로 익힐 수도 있는데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적절한 때에 원칙적인 말씀을 일단 하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드린 것처럼 경찰이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왜 빨리 조사를 해서 그 전에 해결하지 않고 네. 계속 미루다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결국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찰이 소환 요청을 했다고 하면은 거기에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난 조사를 하겠다. 나는 못 간다. 그리고 그렇게 사진 찍히는 것 자체가 본인의 어떤 그 입지나 어떤 지지율에 타격이 입힌다는 것은 충분히 입증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얘기하고 지금 김필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약간 경계선상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본인이 직접 나가서 그간의 경위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하고 이른바 이재명식 정면 돌파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네. 해명합니다. 오히려 계속 가지 않고 하면은 오히려 야권에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빨리 어떻게 보면 나가라. 만약에 이게 경찰이 아니고 검찰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히려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파장이 더 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경찰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는 것이 현재 네. 법입니다. 그러면은 신속하게 나가서 조사를 받고 거기에서 빨리 모든 것을 의혹을 터는 것이 현재 앞으로의 어떤 한 9개월도 채 남지 않은 네. 어떤 대선 전국에서 유리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